안녕하세요, 벨리블로그 힘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대전까지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강의비로만 무려 1,500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5개가 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온라인 판매를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본인만의 특별한 법칙을 찾아서 이겨내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전까지 찾아왔는데요. 점점 이제 강의 지옥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의비를 1,500만 원을 쓰면서도 매출이 없고 순이익이 없고 정말 그럴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품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쿠팡에서 찾았던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한 달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계정 하나에서만 순수익 500만 원이 나오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50대인 저도 했는데 젊으신 분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번 만나 뵙고 또 어떤 식으로 한번 이겨냈는지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강아지를 키우시는구나. 안녕. 들어와. 먹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대전에서 사시는 거세요? 네, 대전 토박이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대전에서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강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신데 제가 미리 듣기로는 강의를 5개가 넘게 비용만 1,500만 원이 넘게 쓰셨다고 들었어요. 실패한 얘기인데 1,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강의 비용만 해도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라도 이제 시도를 해봐야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심정에서 처음에는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점점 이제 강의 지옥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의를 계속 듣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럼 대표님 어디에서 혹시 업무하세요? 네, 저는 이쪽 서재에서 이쪽에서 업무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네요. 그럼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신 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문구점을 조금 오래 했었습니다. 문구점? 네, 12년 정도를 문구점을 했었는데 자꾸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걸 제가 직접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느껴요?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게? 손님들이 와서 가게에서 물건을 보고 이거 인터넷이 더 싸? 그러면서 이제 구매는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문구점까지 사람들이 와서 인터넷이 더 싸네 이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영업을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걸 너무 몸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도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든 같이 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게 그냥 문구점 제품을 올려보신 거예요? 네, 온라인에? 맞습니다. 네, 제가 취급하고 있는 문구용품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상품들을 처음에는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를 시작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좀 잘 팔렸나요? 많이 팔리진 않았고요. 왜냐면 이게 그때는 가격 경쟁력이 없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시작한 네,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노하우나 판매되는 방식을 조금 습득을 하고자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 들으신 강의가 어떤 강의였어요? 네, 처음 들은 강의는 브랜드 리셀을 먼저 들었습니다. 브랜드 리셀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브랜드 있는 제품을 말 그대로 이제 코카콜라 하면 코카콜라, 햇반이면 햇반, 네네. 뭐 이런 제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서 이제 고객들이 제 쇼핑몰로 주문을 하면 도매하는 업체에 주문을 해서 바로 이제 고객한테 배송을 시키는 그런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리셀이구나. 네네네네. 말 그대로 브랜드 제품들을 좀 비싸게 올려놓고 팔리면 도매몰에서 구매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 리셀 브랜드 제품이라 잘 팔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같이 작게 하는 사람들은 또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매출은 많이 났으나 네.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 마진도 되게 박하기는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고객들의 CS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고객들이 불만이 많나요? 저는 이제 물건을 보냈는데 고객들은 물건을 못 받았다. 물건이 파손돼서 왔다. 뭐 이런 CS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님은 그냥 주문해서 보내줬는데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CS를 제 성격상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왜냐면 온라인 판매 시작하는데 고객 응대가 벌써부터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뼈저리게 느끼셨네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혹시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브랜드 리셀, 해외 구매 대행만 안 해도 2년은 버는 거다.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으셨구나. 그 다음은 그럼 또 어떤 강의 들으셨어요? 그 다음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그때 루트를 그대로 밟으셨구나. 네. 해외 구매 대행은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건 주문은 해외에서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배송 기간도 길고 한국 사람 특징이 이제 급하게 빨리 안 오면 기다리는 거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네네. 또 배송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또 CS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또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경우. 또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근데 결국은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은 또 크지 않고 고객 CS는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삼중고 때문에 결국은 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브랜드 리셀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계속해서 상품을 등록해 주는 게 아니면 매출이 안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구매 대행까지 또 하셨는데 네.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셨죠?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상품을 이제 계속 올리는 로켓 크로스 입고 하는 그런 강의를 또 한 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로켓 크로스 강의를 들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CS가 너무 힘들고 배송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로켓 크로스에 또 눈을 뜨게 돼서 이제 그쪽의 강의를 듣게 된 거죠. 근데 로켓 크로스를 등록을 하는데 잘 안 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켓 크로스도 마찬가지인데 제품을 계속 등록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제품을 올리면 팔리기는 팔려요. 팔리긴 팔리는데 이것도 계속 꾸준히 제품을 올려야 그 중에 한두 개가 터져가지고 팔리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많이 올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만큼 도태되는 상품들도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상품 구매 비용이나 로켓 크로스 입고 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로 자꾸 쌓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너무 힘들고 상품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켓 크로스 입고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주일에 뭐 한 2개씩, 뭐 한 달에 뭐 한 10개씩 계속 꾸준히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차별성이 없잖아요.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 그냥 계속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남들하고 똑같은 상품, 도매국에 있는 상품 그대로 받아다가 네. 그 상품을 올려놓고 내게 제발 팔려라, 제발 팔려라 하는 그 기도하는 심정 그게 너무 제 성격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등록을 하면 쿠팡에서 제발 내 제품 노출되길, 제발 내 제품 잘 팔리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등록을 해봤는데 많이 등록을 하면 또 안 팔리는 제품이 생기잖아요. 안 팔리는 제품이 생기면 그 안 팔리는 재고들이 또 비용이더라고요. 돈이 네. 들더라고요. 로켓 크로스는 또 안 팔리면 한 달이 지나면 또 창고비라고 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안 팔리는 물건들은 다시 이제 반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온라인에 다시 이제 올려서 팔아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또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곳에 또 이제 기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냥 기부를 선택하셨구나. 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네요. 처분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부를 하게 되면 또 영수증 같은 게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세금이라도 조금 아껴보고자 네, 그런 심정으로 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몇 개 정도 등록하셨어요?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아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상품이. 그래도 꾸준히 하셨네요, 대표님. 열정이. 와, 100개를 등록하는 게 진짜 힘든 걸 알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시간도 시간이고 과정도 너무 힘들고 실패한 상품들을 보면서 그 기부하면서 그 상품 가격에 대한 손해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너무 힘들었죠. 계속 올리니까 하나 네. 잘 팔려라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발 이거 하나 성공해라. 이거 하나 성공해라. 근데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 잘 팔리면 좋죠. 네. 잘 팔리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왜 내 제품이 잘 팔리는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다 잘 팔리던 게 안 팔리잖아요? 왜 안 팔리는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상품 많이 등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 많이 등록하고 광고 효율, 목표 효율 낮춰가지고 맞아요. 매출만 일어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매출은 일어나는데 광고비 제외하고 상품 가격 제외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남는 손해 게 씌우는 없죠. 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켓 크로스를 하니까 광고비 빼면 남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포기할까까지 하는 그 심정까지 있었어요. 온라인 네, 판매를. 온라인 판매를 이제 그만을 할까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러다 마지막 도전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힘찬님을 알게 된 거죠.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본 틀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듣던 강의나 이런 거하고 이제 좀 비슷했는데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상품 차별성. 상품에 대한 차별성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로켓크로스
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상품 계속 그거 가지고 10원짜리 경쟁하면서 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매칭이라는 게 또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너무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남하고 똑같은 상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있던 중에 힘찬진 유튜브를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차별성 있는 제품이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차별성 있는 제품이라는 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랑 똑같은 제품들을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차별성 있는 제품을 등록해서 가격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자, 이게 네, 제 맞습니다. 주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죠. 네. 대표님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실례지만 저번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약 1,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 1,100만 원이요? 아니요, 순이익 1,100만 원이요. 순수익이요? 네, 맞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순수익 1,100만 원. 원래부터 잘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힘찬님 강의 듣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계정을 2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계정 먼저 보여드릴게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 마진이 747만 원이 나왔고요. 광고비 다 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고비 다 제외하고 남은 돈을. 매출은 2,800만 원 나오셨고 거기서 광고비는 700만 원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가까지 1,200만 원 빼고 남는 돈이 750만 원. 수수료 이런 거 다 뺀 금액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첫 번째 계정에서 7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으시고 네네, 두 번째 계정에서 한 350만 원 순수익 남으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한 달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갑작스럽게 요청드리는데 이번 달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번 달은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아직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됐고요. 네네. 26일까지 먼저 보여드리는데, 월요일부터 월 26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품절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노출 제한이 조금 걸린 부분들이 쿠팡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계정 하나에서만 순수익 500만 원이 나오시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시점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다 힘찬님 덕분입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네, 결국은 소싱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제품을 소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소싱을 하셨었나요? 소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저는 이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취미나 주변 생활이나 뭐 이런 제 경험들에서 좀 제품을 조금 찾아보는 상황들이 좀 있고요. 대표님이 안 해봤던, 사용해보지 않았던 제품들은 안 쓴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요. 해봤는데 네네. 그런 상품들은 여지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객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상세 페이지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은 제가 잘 아는 제품은 이것도 설명하고 싶고 저것도 설명하고 싶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정말 잘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포인트들을 제가 아는 상품들은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포인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제품 막 100개, 200개 팔자가 아니라 네. 한 제품 제대로 팔자 전략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있어서 대표님이 관심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다. 그럼 네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해결해주는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관심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관심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봤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럼 그걸 해결해주는 제품을 소싱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써보니까 아 이게 너무 좋아. 이랬을 경우에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온라인에 팔아볼까? 뭐 이런 경우들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도 만족할 거다. 아. 결국 이 기본적인 이론은 고객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찾자가 네. 핵심이네요. 아무 제품이나 막 등록하자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등록해야 오래 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한 달 잘 팔고 끝나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잘 파는 게 온라인 판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등록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금방 또 똑같은 상품을 해서 같이 또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비슷한 제품을 등록하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제품, 그런 제품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게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제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해서 사용을 했던 제품들을 오히려 소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했던 제품들 네네네. 어떻게 보면 1, 2, 3번 연관되게 다 결국은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되고 대표님이 직접 써봤을 때 만족을 하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판매라는 게 한 달 팔고 말 거 아닌데 길게는 1년이고 2년이고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안 좋은 상품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 생활에서 평상시에 사용했던 제품들을 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님도 그러셨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돈 된다고 아무거나 막 올려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쓰레기는 고객들이 직접 써보는 순간 쓰레기인 걸 알아요. 네, 결국은 악플 달리고 맞아요. 네, 광고비 많이 나가고 맞아요. 그러다가 상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저희 대표님들은 꼭 아무 제품이나 등록하지 마시고 직접 써봤을 때 정말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제품들 위주로 했다 이런 거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안 알려주고 싶은데 아 진짜요? 실생활에서 이제 조금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제품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을 소싱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소싱을 할 수가 있죠?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찾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디어 속에서 오히려 이제 상품을 찾아가는 거꾸로 된 그런 소싱 방법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 어떤 걸 검색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꿀템이요? 꿀템. 아 네, 꿀템이라고 치면 쿠팡에서 터졌던 거, 쿠팡에서 했던 거, 꿀팡, 인생템, 네네.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많이 네. 나오죠. 네네네. 이런 키워드로도 많이 찾아보고 여기 하나 더해서 청소 꿀템. 아 이런 네. 식으로. 청소 꿀템에서 치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이제 다이소 꿀템. 네네네. 네, 이런 쇼츠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네. 네, 설명들을 많이 잘 해놓은 이런 쇼츠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신 영상들도 이렇게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청소 꿀템, 제가 캠핑 좋아한다 그럼 캠핑 꿀템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건가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많이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이미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니까. 네, 이렇게 쿠팡에서 캠핑 꿀템으로 좋은 상품들을 많이들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쪽에서 제품 아이디어도 얻고 신제품도 찾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 위주의 제품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디자인 제품은 말 그대로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판매량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유행을 많이 타는 경향들이 있고 또 개인 취향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미적 취향은 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네.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제품은 제품 자체가 오래가는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유행 시기가 있어서 생명이 짧게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제품은 조금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디자인적인 건 피한다. 네. 그럼 두 번째 성능적인 걸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네, 저는 이제 무조건 성능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능이 있는 제품을 제가 썼을 때 만족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면 참 좋겠다는 포인트들이 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도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고객 감성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능성 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는 디자인 소구는 뺀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이뻐서 살 것 같은 건 뺀다. 네. 왜냐면 대표님이 디자인 관점이 없는데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들께서도 똑같이 디자인 관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건 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능. 고객들이 썼을 때 만족할 것 같은 성능적인 제품들, 기능성 제품들을 네네. 찾는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쿠팡에서 똑같은 상품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차별성이구나. 네, 제가 이제 쿠팡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쿠팡에 없는 상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거죠. 남들과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남들과 차별성 있는 상품을 팔자. 네, 그게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데 그 안에서 차별성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이거 너무 특급 노하우인데 이거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저도 솔직히 오픈하기는 싫었는데 네네. 힘찬님 때문에 알려주게 된 겁니다. 너무 이런 거 알려줘서 감사해요. 그럼 결국 이게 말도 안 되는 꿀팁이고 정말 어떤 유료 강의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실전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어요. 캠핑 베스트 10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어요. 네네네. 이 제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찾으세요? 1688에서 이미지로 찾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
소개를 네, 했었죠. 맞습니다. 네. 이미지 찾기를 통해서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소싱을 하되 네. 첫 번째는 이게 디자인은 속으면 안 되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할 것 같아요. 디자인 소구가 아니라는 거지 안 이뻐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네.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갈팡질팡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디자인이 이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성능이 좋은데 디자인도 이쁘다. 왜냐면 대표님 제품 제가 미리 봤는데 다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디자인이 다 기깔난데 네네. 거기에 성능까지 받쳐주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소싱하셨구나. 네. 그럼 이렇게 제품 소싱해서 팔으셨을 때 하루에 최대 몇 개까지 팔렸었나요? 하루에 판매된 게 제일 많을 때가 하루에 한 90개 정도 팔린 적이 있습니다. 90개나 팔려요? 네네네. 아, 잘 팔리는구나. 네. 왜냐면 차별성 있으니까 남들이랑 겹치지 않는 제품 들어가니까 저는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오래 가요, 이런 제품들이. 네, 맞습니다. 그쵸. 왜냐면 저희가 한 달 잘 팔자가 아니라 꾸준히 잘 팔자가 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죠? 중간에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강의비를 1,500만 원을 쓰면서도 매출이 없고 순이익이 없고 정말 그럴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온라인 판매에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쿠팡 배달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와서 아빠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 그 말에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힘찬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티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의 듣기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제일 달라지셨나요? 강의 듣기 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제가 제품을 보는 눈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소싱이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지 않은 상품을, 나만의 제품을, 정말 좋은 제품을 꾸준히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는 거. 결국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최근 그거를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남들이 온라인 판매하면서 꾸는 꿈이 월에 1,000만 원이거든요. 순수익 1,000만 원. 네, 저도 근데 그랬습니다. 2달 연속 어떻게 보면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을 하셨는데 네. 뭐가 달라진 게 있으실까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주변을 좀 보게 되고 제 인생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문구점 이제 폐업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시기에 내 인생은 끝인가 하는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버티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꿈이 뭐죠? 자세하게 밝히기는 좀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순이익 2천을 한번 찍어보는 게 목표이고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나만의 창고를 가지고 장사가 아닌 저만의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키워보는 게 최종적인 제 꿈입니다. 그럼 대표님 본인이 그렇게 달라지셨는데 주변 반응이나 아까 뭐 아들이나 반응은 좀 어땠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번다 얘기는 살짝은 비추고는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아직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안정화가 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돈은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다행이네요. 네, 가정생활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막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모든 게 준비돼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일단은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인 저도 했는데 젊으신 분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겪으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뭔가 깨달음도 오고 조금씩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만의 기준점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찬님이 항상 강조하시듯이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벽돌을 하나, 두 개 쌓다 보면 멋진 집이 완성이 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조하는 게 빠른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안정적인 벽돌을 쌓아 나가자. 네, 맞습니다. 이게 꾸준히 오래 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희 이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수 있게 무료 세미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용기를 드리려고 하니 꼭 고정 댓글에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